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원주 공군 제8 전투비행단 인근에서는 군용기 소음 피해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 인접한 횡성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블랙 이글스 고개 비행 훈련까지 겹치면서 전투기 소음이 일상이 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초등학교 운동장 위로 공군 전투기가 지나갑니다. 귀가 먹먹해지는 굉음에도 아이들은 익숙한 듯 노래를 이어갑니다. 공군 제8 전투비행단은 이번 주 전시 출격과 대테러, 대공 방어 등을 위한 주야간 비행 훈련을 예고했습니다. 군은 군사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한 필수 훈련이라며 인근 주민들의 양해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학교가 원주 공군 제8 전투비행단과 가까워 평소에도 전투기 비행 소음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의 고개 비행 연습이 학교 상공에서 진행되는 모습도 쉽게 목격됩니다. 비행기가 뿜어낸 희뿌연 연막이 운동장 위로 내려앉는 모습도 보입니다. 전투기가 학교 가까이 지나갈 때 휴대용 소음 측정기로 소음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평상시 일상 대화 수준인 50데시벨 정도이던 소음이 전투기가 지나가자 오토바이 소리보다 큰 100데시벨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교실에는 소음을 줄이기 위한 3중 창문이 설치돼 있지만 그 밖의 시간은 소음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학교 측은 대부분 수업이 실내에서 이루어져 큰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건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합니다. 부모님들이 운동회 때나 이렇게 운동장에 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노는 행사 때 전투기 지나가면 몇 분 동안 가만히 서 있거든요. 운동회가 중단돼요. 봄, 가을 날씨가 아주 좋을 때는 사실 창문을 열어놓고 바람도 맞아가면서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지난 2023년 영남대학교 산업환경의학과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이 군용 비행장 소음에 만성적으로 노출될 경우 집중력 등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쳐 학습 성과가 저하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또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무력감과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군소음보상법 시행 이후 소음지역 주민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학교 등 교육시설에 대한 별도 지원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 수업 시간 동안 비행을 최소화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난청 검사 등 건강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경유를 불완전 연소해 연막을 만들던 블랙 이글스 연막유는 최근 저독성 연료로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체 영향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횡성 군소음대책위원회는 단순한 현금 보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의 기본권을 지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이를테면 군공항 이전도 대책이 될 수 있을 건데 군부대가 이전할 수 없으면 학교를 이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된다, 제한된 여건에서 한정 짓지 말고 전투기 굉음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채워져야 할 학교 운동장, 공군 비행장 주변 학교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소음 피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릉 주문진 향호 일대 영동권 최대 규모의 정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강릉시는 4개 구역에 특색 있는 테마 정원 12개를 조성할 계획인데요. 지방 정원으로 조성한 뒤 국가 정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입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호수 옆 산책길을 따라 관광객들이 여유로움을 만끽합니다. 산새 소리가 귓가에 와닿고 바람 속에는 이른 봄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영동 지역의 대표 석호 중 하나인 강릉 주문진 향호입니다. 보니까 뻔나무들이 많이 식재돼 있고 그런데 봄에 이게 억행이 또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특히 이제 여기 주문진 시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 오시면서 아마 이용객들이 그러면은 뭐 많이 증가되지 않을까. 강릉시가 이런 석호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지방정원 조성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산림청으로부터 향호정원 지정을 승인받았고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이양 사업에도 최종 선정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농업진흥구역, 이른바 절대농지로 묶여있던 규제가 완화되면서 사업에도 탄력이 붙었습니다. 강릉 주문진 향호정원은 호수를 포함해 일대 농경지까지 103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호수존과 생태존, 강릉문화존과 활동존 등 4개 구역으로 나눠 모두 12개의 테마정원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호수를 제외하고도 축구장 72개를 합친 규모로 영동 지역 최대 규모의 정원 사업입니다. 연꽃과 창포가 가득한 정원은 물론 도깨비와 오죽, 매양 등 강릉의 정체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정원도 조성됩니다. 여기에 농촌 체험 활동과 생태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마련됩니다. 강릉시는 이달 중 본공사에 들어가 2028년까지 향호정원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저희 그 향호정원은 석호에 대한 보존과 그 다음에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강릉시만의 테마 정원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그 강릉 북부권의 랜드마크가 분명히 될 것이고요. 그 랜드마크가 되면서 강릉 북부권의 경제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우리나라 국가정원은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과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2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동해안 석호 생태계를 특성화한 강릉 향호정원이 영동권 최초의 국가정원으로 발돋움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횡성 지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현직 군수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의 경쟁이 치열한 모습입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4만 5천여 명의 횡성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40%를 넘는 지역으로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곳입니다. 실제로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횡성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40.94%,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50.79%를 얻었습니다. 이 때문에 횡성은 대표적인 보수 텃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도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내부 경선 경쟁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먼저 김명기 군수는 모빌리티 특구 조성과 태양광 발전을 통한 국민 기본소득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햇빛 에너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과 마을별 태양광 발전소 설치, 가축 분뇨와 음식물 슬러지 등 폐 자원을 활용한 통합 바이오가스, 폐 비닐을 자원하는 공공열분해 시설 등을 통해 생산된 수익을 군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횡성군수 후보의 도전장을 낸 임강식 전 횡성군 경제산업국장은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횡성형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과 횡성 역세권 개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무게를 배우고 실행의 책임을 감당해내며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무거운 권한과 책임을 위임해 주신다면 횡성을 제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횡성군수 후보로 나서겠다는 짐기엽 전 대한석탄공사 상임감사는 군 유휴부지를 활용한 파크 골프장 조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횡성이 역동적이고 에너지가 있고 행정과 산업, 농업, 문화관광 등등에서 모든 것이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고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역동적인 횡성을 좀 만들어가겠다는. 전 강원도의회 부의장을 지낸 함종국 전 의원도 단연간의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성장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횡성 군수 후보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중심, 다시 뛰는 횡성의 모토를 가지고 저의 풍부한 경험 경륜 9년 3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장신상 전 행성군수의 단독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한 장 전 군수는 교통 인프라를 바탕으로 농촌 문화 관광 시대를 제시했습니다. 역사 문화 자원입니다. 태기산에 태기왕의 역사가 있고 강림사 태종대왕 이야기, 둔내 철기 문화, 또 행성만이 갖고 있는 역사 문화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서 다른 지역과 달리 민주당에서 후보 난립이 없는 가운데 장 전 군수는 일찌감치 선거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현직 김명기 군수 외에 3명이 도전장을 낸 상황이어서 선거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가 10일 원주를 찾아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송기헌 국회의원과 여준성 원주시갑 지역위원장은 우상호 예비후보에게 강원 혁신도시 현황을 공유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준비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역 통합에 따른 2차 공공기관 역차별 논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우 예비후보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 선정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균형 성장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라 강원도가 예외 대상이 되거나 배제 대상이 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편 구자열 원주시장 예비후보 출판 기념회 당시 지지한다는 발언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단순한 덕담이었다며 어떠한 후보들의 경선에 영향을 줄 생각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강원대학교가 강릉 원주대학교와 통합해 1도 1국립대를 모델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통합된 강원대는 단순한 조직 통합을 넘어 캠퍼스 간 교류, 대학과 지역 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인데요. 정재현 강원대학교 총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통합대학이 3만 명의 학생을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지역에 정주시킬 수 있겠냐. 강원도 안에 머무르면서 이제 강원도의 인구를 늘리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겠느냐. 저희는 줄곧 지역 정주와 관련된 입학과 교육 그리고 취창업과 정주에 연계되는 이런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배포해드린 자료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앞으로 그 지역 내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게 공통된 화두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대학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통합강원대학교가 4개 캠퍼스가 있는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를 해서 지역 기업들과 공동 R&D를 하고 그를 통해서 창출된 특허를 지역 기업에 이전시킴으로써 기업을 성장시키고 또 성장된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 정주에 있어서 대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지역 혁신이 이 지역 산업 연계 측면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전략 산업과 연계해서 대학의 구조를 재설계해 나갈 것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강원도의 전략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연구소라든가 아니면 특정 단과 대학을 특성화시켜서 직접 매칭시키는 그런 재설계가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산업문제 해결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이게 바로 이제 지역혁신 플랫폼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기업 상주형 연구랩, 현재 강원대학교는 아이디어 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상당히 오랫동안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런 기업 연구소를 또 캠퍼스 내에 입주시키는 캠퍼스 혁신파크와 연계된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기술지주회사의 고도화나 지자체 수요 기반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들도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더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 내 스타트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학의 역량을 또 집중을 하고요. 초기 스타트업을 스케일업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 산업에 맞게 뭔가 대학이 제공하는 인재가 매칭이 되려면 거기에 맞는 또 학과도 있어야 되고 대학원도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미 강원대학교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향후에도 지금 삼척 캠퍼스에는 중입자 가속기와 연계된 첨단학과 신설 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등등 지역에서 요구하는 인재 양성 정책 방향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강원대학교가 대응을 해가지고 관련 인재들을 육성하고 그 인재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이 대학 통합 모델을 보면 특정 A 대학이 B 대학을 좀 흡수해서 그냥 통합하는 그런 통합 모델이다 보니까 흡수 당하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도 많고 우려도 많은 것이 많았었습니다. 충분히 저희도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통합 모델은 이런 흡수 통합의 형태가 아니고 이 강원 지역의 지리적, 산업적 구조를 고려해서 4개의 캠퍼스를 균등하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분권형 공유연합 통합 모델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원칙 그리고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산과 인력 배분의 문제인데요. 캠퍼스별 역할과 학생, 교원, 규모, 또 시설 사업의 수요 등을 반영을 해서 이 예산과 인력 배분을 적정하게, 제가 균등이라는 표현은 똑같이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4개 캠퍼스가 모두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거버넌스의 구축이 되겠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학 혁신 전략실이라고 하는 이런 모델은 우리나라 어느 대학에도 없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이기 때문에 이 거버넌스가 여러 캠퍼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개선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분권형 거버넌스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자열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장 예비후보가 도심 문화 거점 10곳 조성을 골자로 한 매력 원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구자열 예비후보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심 문화 거점 재생 프로젝트와 지역의 지적 재산권을 활용한 로컬 브랜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심이 비어있는 채 발전하는 도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주의 중심을 다시 살리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 해답으로 도시문화거점 10곳을 조성하고 이를 하나의 문화동선으로 연결하는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또 원주 지역 4개 권역에 반려복합공원과 문화센터를 조성해 반려동물과의 동행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민선 8기 때 멈춰섰던 창의 문화도시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밴드 신하위 보컬 김바다 씨가 대마를 흡입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속초경찰서는 지난 9일 김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일 저녁 속초에서 대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2달여간 추적 끝에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